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입니다. 지금 자리에 배포되어 있는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무역협회를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협회는 무역업계의 권익 옹호 및 무역진흥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창립일은 1946년 7월 31일입니다. 저희 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통상협력,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무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7만 6천 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협력, 무역조사 연구, 무역인력 교육, 수출 애로 및 정책 대정부 건의, 정부 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올해 저희 무역협회는 무역 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기본적인 사업 방향으로 잡고 5개 전략 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역 현장 애로 타개 및 회원사 수출 지원 강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역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무역 구조 선진화를 위한 무역 연구와 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무역 인력 양성과 무역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무역은 주요국 대비 빠른 수출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9.0%로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6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제치고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의 격차를 상당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실적이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비 47.2%나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올해 반도체 수출은 이를 통해서 1,3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품목인 자동차는 3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 경신에 도전하면서 10월까지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K-팝을 비롯한 한류 열기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면서 화장품, 변압기, 전선 등도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올해 무역 수지는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미 대선 이후에 무역 통상 환경에 대한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 그리고 관세 조치,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온쇼링 강화, 이러한 것들이 대미 통상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진 무역법 301조,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해서 수입 제한과 수출 투자 조치를 통하고, 지금 공언한 바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편 관세, 상호 대응세 등등의 관세 조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프렌드 쇼링을 비롯한 어떤 가치 동맹 국가와의 연계를 배제하고 미국 내에 와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온쇼링 정책을 통해서 USMCA라고 하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어떤 FTA 협상 개정 시도도 하면서 수입 규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IRA라든지 칩스법에 대한 어떤 변경도 시도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요구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IRA와 칩스법 개정은 의회와 협의를 하되 사전에 행정명령 등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흔적을 지워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 전환이 상당 부분 지체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중 견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일부분은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파고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건의집을 전달한 내용 중에 핵심 과제 4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서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감소와 함께 경쟁력 상실, 잠재 성장률 저하, 국가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만연된 어떤 경쟁력 저하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 측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어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경력 단절 여성, 고령 퇴직자, 외국인 근로자, 해외 우수 인력, 외국인 유학생 등등에 대한 어떤 고용시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고용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입니다. 이러한 신성장 분야의 기업들은 법 제도가 미비하고 후속 규제들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정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하지만 규제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서 신산업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중요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혁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제한적인 임시 허가 성격으로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입니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총 140건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만 3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 유기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낮고 법정형에 비해 실제 선고 형량이 낮아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 유출의 목적성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 영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의를 요건으로 해서 처벌 대상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여러 건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해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제도입 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2년간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실제 교통안전의 어떤 정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신 과도한 화물 운임 상승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 부작용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운임제 제도입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운수사와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만 법제화하고 화주 과태료 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주의 소득과 교통안전 정진을 위해 지입제 및 다단계 하층구조 건설을 통한 화물 운송 시장의 모순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규정의 명확화와 적용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최초 발의되고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의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좀 불명확하고 법 위반 시의 처벌 대상 또한 모호하다는 이런 문제점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같은 경우에도 형량의 상한을 규정한 대부분의 조항과는 달리 경영 책임자 등에 부여된 관리상의 의무에 비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 등 과도한 하한 규제만 적용하고 있어서 경영상의 위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에 정한 대상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 책임 범위와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주요 법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